자, 여러분. 우리는 보통 완벽함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생존의 진짜 비결이 사실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에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주장에 대한 겁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아니, 완벽하지 않은 게 어떻게 더 강력한 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역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몇 가지 사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역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 생명의 역사, 그 거대한 무대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생물학 세계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불멸이라는 개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세요. 여기 아주 극과 극인 두 생명체가 있습니다. 왼쪽은 아메바예요. 정말 단순한 단세포 생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영원한 삶, 즉 불멸을 이뤄냈죠.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계속해서 환경에 적응하지만 결국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정말 엄청난 차이죠.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지점이 뭐냐면요. 아메바한테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을 정확히 둘로 똑같이 나누면서 복제할 뿐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아메바가 수백만 년 전 아주 먼 옛날부터 단 한 번도 죽지 않고 계속 이어져 내려온 존재라는 겁니다. 심지어 늙지도 않아요. 바로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아메바처럼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하다면 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하는 종들은 대부분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불완전함의 힘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좋아요. 그럼 완벽함에는 과연 어떤 대가가 따르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볼게요. 한 5만 년 전으로 시간에 거슬러 올라가 보죠. 자, 여기 철수와 영수라는 두 원시인이 살고 있어요. 철수는 완벽한 육체, 그러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몸을 갖기 위해서 매일 밤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세포를 복구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반면에 영수는 그냥 늙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아껴서 밤에 푹 쉬죠. 자,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굶주린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과연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매일 밤 에너지를 다 써서 늘 피곤했던 완벽한 철수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푹 쉬어서 도망칠 힘이 넘쳤던 영수였습니다. 네, 이 짧은 이야기의 교훈은 정말 명확하죠? 생존이라는 게임은요, 단 하나의 능력치만 만렙으로 찍는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멸이라는 능력이 좋아도 당장 호랑이로부터 도망칠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즉, 하나의 목표에 모든 걸 쏟아붓는 전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취약하다는 뜻입니다. 이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원칙, 이게 원시시대에만 통하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상황, 시험을 예로 들면 이 전략의 힘이 더 확실하게 와닿을 겁니다. 자, 대학 입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두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은 수학, 영어 두 과목은 완벽하게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나머지 과목은 그냥 다 0점이에요. 반면에 B 학생은요, 뭐 하나 100점은 없지만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80점, 90점 이렇게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라면 누굴 뽑으시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두 과목 100점보다 전 과목 80점이 낫다. 이 간단한 문장이야말로 불완전함의 생존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한두 군데서 극단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종종 다른 중요한 부분에서 치명적인 실패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원리가 어디 시험에만 적용되겠어요? 동물의 세계를 봐도 이건 정말 똑같습니다. 그레이하운드, 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죠. 하지만 오직 달리기에만 모든 걸 쏟아부어서 몸이 너무 약하고 다른 능력은 거의 없어요. 반면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잡종견들 있죠? 어느 한 분야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웬만한 환경에 다 적응하고 튼튼하고 아주 강인합니다. 그래서 예측 불가능한 야생에서는 스페셜리스트보다 이런 제너럴리스트가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생존이나 시험 얘기를 했는데요. 이 원칙은 놀랍게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이걸 제대로 보여주죠. 아니, 제품이 너무 좋아서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바로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가 이 문제에 딱 부딪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지나친 완벽함이 어떻게 엄청난 낭비로 이어지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헨리 포드가 어느 날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포드 자동차는 도대체 어떤 부품이 고장나서 폐차장으로 가는 걸까? 그래서 직접 폐차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원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포드는 아마 킹핀이라는 부품이 제일 약할 거라고 짐작했어요. 그런데요, 수천 대의 폐차를 샅샅이 뒤진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킹핀이 고장나서 폐차된 차는 단 한 대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멀쩡해도 너무 멀쩡했던 거죠. 새 것 같았으니까요. 이걸 발견한 포드가 킹핀 담당 엔지니어를 불러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하죠. 아니, 10년 타면 폐차될 차에다가 3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킹핀을 만들면 어떡하나. 이건 고객한테 아무런 가치도 못 주면서 우리 비용만 높이는 멍청한 짓이잖아. 실패를 나무란 게 아니었어요. 바로 쓸데없는 완벽함, 즉 오버 엔지니어링을 질책한 겁니다. 정말 강력한 교훈이죠. 헨리 포드가 이렇게 깨달았던 과도한 완벽함의 함정. 이게 놀랍게도 수천 년 전 동양의 리더십 지혜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 개념이 어떻게 하나의 강력한 리더십 철학으로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옛날 중국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젊고 야심찬 관리가 새로 부임해서 정말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을의 범죄는 늘고 사람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죠. 고민 끝에 그는 검은 고나 타면서 놀기만 했던 게으른 전임자를 찾아가 조언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전임자가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해요. 자네가 너무 완벽하게,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네한테만 의존하게 된 걸세. 내가 있을 땐 사람들이 저런 게으름뱅이한테 기댈 순 없으니 우리가 알아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지.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소규조수라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에 담긴 깊은 뜻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소하가 만든 규칙을 조참이 그대로 따른다는 뜻인데요. 어설프게 뭔가를 새로 하려고 하기보다 이미 잘 만들어진 좋은 시스템을 그대로 지키는 게 더 현명하다는 지혜를 담고 있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한나라의 두 번째 재상이었던 조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왜 맨날 술만 마시고 일을 안 하냐고 비판하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전임자인 소하께서 만든 법과 제도가 이미 너무나 완벽해서 내가 감히 더 좋게 만들 수가 없소. 내가 할 일은 그 위대한 시스템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것뿐이요. 스스로의 완벽함이 아니라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그럼 그 게으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조참이 재상으로 있는 동안 나라는 오히려 더 안정되고 경제는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충분히 좋음의 가치를 꿰뚫어본 리더십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쭉 종합해보면 리더의 진짜 역할이 뭔지 명확해집니다. 어느 한 가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슈퍼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전체 시스템의 균형을 잡고 구성원들이 각자 알아서 잘할 수 있도록 믿고 맡겨주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죠. 현대적인 리더십에서 말하는 임파워먼트와도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일이나 삶에서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헨리 포드의 킹핀처럼 불필요한 완벽주의에 매달리고 있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만하면 충분히 좋다고 말하는 지혜야말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더 나은 생존 전략일지도 모릅니다.